현업에서 함께 달리고 계신 동료 라이더 여러분, 우리는 이 헬멧을 왜 쓰게 됐을까요? 물론 수입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면 굳이 이 일을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자유 때문에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벌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는 것, 내 시간을 상사에게 결제받지 않는다는 것, 투잡을 뛰든 아이를 돌보든 잠시 쉬어가든 내 스케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핸들을 잡은 프리랜서로서의 핵심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민 로드러너라는 이름의 낯선 시스템이 그 본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앱 하나 바뀌는 거겠지. 독일 본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로드러너가 단순히 우리를 통제하는 앱이 아니라 독일 본사 딜리버리 히어로가 설계한 거대한 속셈의 일부임을 폭로합니다. 그 속셈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이미 이 시스템을 경험한 해외 동료 라이더들의 실제 사례를 국가별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일자리와 수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국가는 스페인입니다. 배민의 모회사, 딜리버리 히어로의 자회사, 글로보는 그곳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라이더들을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스페인 정부와 법원은 글로보의 라이더 관리 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라이더들을 가짜 프리랜서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 법원이 불법 고용의 증거로 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알고리즘을 통한 업무 통제였습니다. 첫째, 회사가 정한 스케줄에 라이더를 배정하고, 둘째, 평점 시스템 등급제로 라이더를 평가하며, 셋째, 콜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식. 로드러너가 하겠다는 것과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스페인 정부는 2021년 라이더 법을 만들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라이더를 직접 고용하라는 법입니다. 하지만 글로보는 이 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가짜 프리랜서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23년 스페인 노동당국은 글로보에게 총 2억 500만 유로, 우리 돈 약 3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스페인 사례가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팩트는 이것입니다. 스케줄 예약제와 등급제는 자율성이 아닌 불법 통제의 증거다. 그들은 4대 보험, 퇴직금 같은 직원의 권리는 단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직원처럼 우리를 통제하려다 법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로드러너가 도입된다면 우리 역시 권리 없는 통제를 받는 가짜 프리랜서로 전락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는 아시아, 그 중에서도 홍콩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수입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아시아 시장의 푸드팬다, 역시 DH의 자회사입니다. 홍콩,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푸드팬더 라이더들이 대규모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회사가 일방적인 알고리즘 변경을 통해 라이더들의 배달 수수료를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콩의 실제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푸드팬더는 K고라는 해괴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라이더가 자발적으로 자기 임금의 20에서 30%를 포기하면 배차 우선권을 주겠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드러너의 등급제와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라이더들은 더 많은 콜을 받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단가를 깎아내리는 무한 제살 깎아먹기 경쟁에 내몰린 것입니다. 우리의 수입은 투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로드러너의 불투명한 알고리즘은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우리의 기본료와 인센티브를 합법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아시아의 동료 라이더들은 우리는 알고리즘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내 수입이 왜 깎였는지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시스템에 대한 절규였습니다. 아시아 사례가 말하는 두 번째 팩트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알고리즘을 무기로 라이더의 수입을 통제한다. 세 번째 국가는 호주와 캐나다입니다. 이곳은 우리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장 섬뜩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호주에서 푸드도라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던 딜리버리 히어로. 2018년 호주 법원은 한 라이더와의 소송에서 역사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라이더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직원이다. 법원은 회사에게 그동안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만약 이런 판결이 나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을 준수하겠다,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 정상입니다. DH 푸드도라는 그대로 호주 시장에서 철수해버렸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고 라이더들의 권리를 보장하느니 그냥 사업을 접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라이더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실제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그 어떤 것보다 무겁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순간이 오자 그들은 파트너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호주 사례가 말하는 세 번째 팩트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때 일자리 자체를 없애고 도망간다. 우리의 일자리는 독일 DH 손익계산서에 따라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DH의 세 가지 글로벌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불법 통제, 수입 삭감, 무책임한 철수.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DH는 도대체 왜 이미 잘 쓰고 있는 배민 커넥트를 버리고 이런 문제가 많은 로드러너 시스템을 강요하는가? 그 해답은 놀랍게도 바로 여기 대한민국 요기요의 과거에 있습니다. 2020년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로드러너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했던 실제 전력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잦은 시스템 오류, 불합리한 배차에 따른 라이더들의 극심한 반발, 현장의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로드러너는 실패로 끝나고 요기요는 다시 자체 시스템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미 바로 이 한국 땅에서 실패가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DH의 진짜 속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기요는 이 실패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가로 그 2년 동안 독일 DH에 수백억 원의 시스템 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이제 그림이 맞춰지십니까? DH에게 로드러너는 라이더의 편의나 배달 효율을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DH의 진짜 속셈은 이것입니다. 한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배민이 자체 개발한 배민 커넥트를 쓰도록 내버려 두면 독일 본사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민이 로드러너를 쓰도록 강제하면 독일 본사는 시스템 사용료, 즉 로열티 명목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돈을 합법적으로 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달 효율이 아니라 국부 유추의 문제입니다. 배민의 빨대를 꽂으려는 것입니다. 요기요는 그 예행 연습이었을 뿐입니다. 배민이라는 거대한 현금 창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독일로 가져가려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DH의 속셈입니다. 그렇다면 DH가 빼가는 그 수천억 원의 로열티는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땅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라이더들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회사의 비용이 증가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은 라이더 프로모션입니다. 기본 배달료입니다. 회사가 내세우는 명분은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 속셈은 본사의 로열티 수익이며 그 비용은 우리의 수입 삭감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스페인에서 증명된 불법 통제가 우리의 자율권을 빼앗고 강제 배차를 만들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증명된 알고리즘 통제가 우리의 수입을 삭감할 것입니다. 호주에서 증명된 무책임한 철수가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강행하는 DH의 속셈은 우리의 배달료를 로열티로 바꿔 독일 본사로 가져가려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설명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권리 없는 통제를 받는 가짜 프리랜서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깜깜이 알고리즘에 우리의 수입이 삭감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본사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생계가 희생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드러너를 반대하는 감정적이 아닌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현업에서 함께 달리는 동료 라이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외의 실제 사례와 국내 요기요 사례를 통해 로드러너 뒤에 숨겨진 DH의 속셈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의 부품이 되기 위해 이 헬멧을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사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수입과 안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짜 프리랜서가 아니라 당당한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이 헬멧의 무게는 우리 자신의 안전과 생계의 무게입니다. 이 무게를 독일 본사의 로열티를 위해 더 무겁게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중 누군가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나의 자율권과 정당한 수입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청취해주신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저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